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리얼클래스 수채화 자연 편입니다. 나무, 구름, 그리고 원근감이 있는 거리감까지 되는 풍경에 대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리얼클래스 수채화 자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야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크게 외곽부터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형태의 외곽을 먼저 잡아주세요. 대신 울퉁불퉁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나무를 그냥 울퉁불퉁하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나무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무까지는 안에 약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선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나무 안에 가려져 있거나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두운 부분을 정할 거예요. 빛이 여기서 온다라고 하면은 이 덩어리 안에서 어두운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일단 밑부분이 어두울 거예요. 여기가 어두울 거고, 그리고 이 밑부분이 많이 어두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이 안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띄엄띄엄 잡아주세요. 약간 밑부분인 거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대략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신 밑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중간이랑 아랫부분 위주로 어두운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색을 들어갈 텐데, 채색을 할 때 중간중간에 이걸 빼곡히 칠하는 게 아니라 밝은 부분을 조금씩 남기면서 색을 칠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사용할 붓은 화홍 3호입니다. 그리고 물감은 홀베인 고체 물감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색을 칠할 거냐면, 여기를 다 같은 색으로 칠하진 않을 거예요. 번지는 효과를 사용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색을 먼저 색칠해 줄 거예요. 색깔의 변화는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약간의 갈색 느낌을 내줄 겁니다. 예로 여기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약간의 노란색, 그리고 여기서 이 물이 마르기 전에 초록색을 섞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게. 그리고 밑에는 갈색. 이런 식으로 물이 마르기 전에 물감을 사용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색을 한 공간 안에 쓸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초반에는 노란색이랑 초록색을 약간만 섞어서 노란색이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칠해 볼게요. 물을 많이 써주셔야겠죠.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될 테니까. 이 외곽 따라서 약간 흰 부분을 남기면서 색을 칠해줍니다. 흰 부분을 조금씩 남기고 외곽도 해주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여기서 초록색을 조금 더 섞는 거예요. 이 물이 마르기 전에.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중간중간 흰색을 남기면서 이렇게 칠해주는 겁니다. 칠해주시다가 갈색을 섞어서 바로 색칠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색칠해줍니다. 그리고 나무 때도 그냥 다 색칠해주세요. 여기는 갈색을 조금 더 섞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색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한 공간 안에 여러 색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충분히 말린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느 정도 말려주셨으면 아까 저희가 초반에 표시한 어두운 부분들을 색칠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물을 좀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색을 칠할 겁니다. 그리고 이 초반에 표시한 밝은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에 약간의 초록색을 섞어서 이 부분보다는 어두워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색칠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어두운 부분들을 표시했던 데를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눌러가면서. 그리고 갈색을 섞어서 이 아래 어두운 부분들도 표시해줍니다. 이 아랫부분도
어두운 부분들을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거보다 밝은 색깔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부분보다 아래로 가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할 거는 외곽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약간 얘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이 외곽들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리하듯이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하나 그려주시면 좋아요. 우둘두둘하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하나 하고 잘 스며들게 번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려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해야 되니까 외곽을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외곽 정리를 하면서 튀어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하나둘씩 그리고 이 밝은 부분 주변도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외곽을 또 잡아줍니다.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한 개씩 그려주면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한 부분 한 번 더 하고 또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진해지는 거예요. 외곽을 잡을 때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하나둘씩 그리면서 잡아주세요. 외곽을 잡고 풀어주시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하게 진한 부분 한 번 더 잡아주면서 또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충분히 말렸다가 나뭇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려주셨으면 나뭇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뭇가지도 위에서부터 내려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위에 나뭇가지는 밝고 아래로 갈수록 진하게 그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색으로 초반에 표시한 나뭇가지 부분들을 그려볼게요. 내려갈수록 진하게
그리고 여긴 내려갈수록 더 연하게 색칠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보면은 나뭇가지랑 나무의 사이가 약간 애매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나뭇잎 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추가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부분 보면은 이 나뭇잎 어두운 부분이 더 진하게 들어가야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도 진한 부분이 들어가 주면 가장 빛을 못 받는 곳이니까 이 부분을 진하게 색칠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주면 돼요. 이런 부분 보면은 이런 경계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나뭇가지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여기도 나뭇가지가 정말 안에 있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진한 부분 주변을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간 톤을 넣어서 약간의 묘사를 더해주면은 더 자연스러운 나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세요. 밑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세요. 내려가면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나무를 엄청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구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구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스케치가 나무랑 비슷해요. 그냥 이 나뭇가지만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그 형태를 이렇게 우퉁무퉁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구름의 모양을 얼추 잡아줍니다. 이렇게 약간 양털을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스케치가 완성이 됐고요. 바로 한번 채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름 같은 경우는 이 외곽부터 칠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구름 자체가 하얗기 때문에 바깥이 더 진하면 대비 효과로 더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풍경은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푸른 하늘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남겨가면서 되게 오돌토돌하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오돌토돌하게 약간 점 찍듯이 외곽을 남겨주세요. 외곽을 잘 남겨주세요.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 밑에 부분도 외곽을 잘 울퉁불퉁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깥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물기가 있을 때 이 외곽 부분을 한 번만 더 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점점점점점 눌러주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진하게 한 번 더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좀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말려주셨으면 이 안부분을 칠해야겠죠. 여기서 일단 어두운 부분을 정할 거예요. 어두운 부분은 이게 앞에 있다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겠죠. 그럼 이 경계면 뒤로 어두울 거고, 이렇게 튀어나온 이 뒷부분이 어두울 거고, 구름에도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오면은 기본적으로 밑에가 더 어둡고 위에가 밝아요. 그 안에 이제 겹치는 부분, 뒷부분이 어두운 거죠. 여기서 쓸 색상은 파란색이 아니라 조금 탁한 파란색으로 물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보시면 조금 탁한 색이 되지만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구름은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색깔을 만들어서 이 어두운 부분을 표시할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이 많게 이 어두운 경계를 해서 이 어두운 부분을 먼저 표시를 줄 겁니다. 이런 하나의 덩어리 안에 밑에가 다 어두우니까 이 밑에 부분을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 튀어나온 부분 밑에가 어둡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도 밑에 부분도 역시 아랫부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물을 섞어서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툭툭툭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가 심한 부분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물이 마르기 전에 조금 더 진한 부분으로 이 겹치는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표시해 줄 겁니다. 너무 진한 게 아니라 방금보다는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이 겹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해서 어두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한 번만 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한 번 더 색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말려주셨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윗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색칠할 거예요. 보시면 이 윗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색을 칠해 줄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밝아지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겹치는 부분만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경계 부분만 칠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찍듯이 해가지고 울퉁불퉁한 거를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진한 부분만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밝은 색으로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밑에 부분도 한 번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진한 부분만 한 번 더 색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충분히 말렸다가 화이트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말려주셨으면 화이트를 사용해 볼 텐데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밝은 부분 주변에만 사용할 거예요.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외곽이 아니라 정말 화이트가 되어 있는 이 외곽 부분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동글동글하게 점 찍듯이 해서 더 동글동글하게 바꿔줄 거예요. 외곽을 더 동글동글하게 해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밝은 부분 이렇게 점점점 찍으면서 밝은 부분만 이렇게 외곽 부분 점점점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밝은 부분만 점점점을 찍어줍니다. 이런 밝은 부분에도 이렇게 조금씩 찍어주세요. 이런 부분도 찍어주시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화이트를 찍어줍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름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묘사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근감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리감을 표현하는 원근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약간 나무를 그리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배경을 한번 쭉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스케치가 필요 없습니다. 배경을 어두운 파란색으로 물을 정말 많게 해서 한번 깔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깔아주시고 여기서 물이 마르기 전에 뒤에 있는 나무부터 그리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쌓을 때 멀리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까지 해서 먼저 멀리 있는 것들을 나무를 이렇게 그냥 눌러주세요. 이건 지금 멀리 있는 겁니다. 가장 멀리 있는 거라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렸다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말려주셨으면 이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아직도 물을 좀 더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나무를 그려줄 거예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충분히 말렸다가 그 앞에 있는 나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말려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 나무를 그리시면 됩니다. 조금 더 진하게 색을 써주시면 돼요. 그냥 이건 되게 단순해요. 엄청 밝고 그 다음 중간 그리고 어두움 이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되게 좋고 처음에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물이 조금 줄어들고 점점 앞에 있는 그림을 그릴수록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거를 잘 외우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앞에 나무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대체로 이렇게 점 찍듯이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연스럽고 뭔가 엄청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어요. 대단한 묘사 없이 이 기법으로도 충분히 많은 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밑에를 또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원근감도 잘 표시할 수 있어요. 처음에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중간에 물이 조금 없었다가 마지막이 제일 물의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원근감 있는 풍경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리얼 클래스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